두 번째로 구조조정 신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비효율적인 사업부를 매각하는 거를 구조조정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산을 매각하는 거, 돈 될 만한 거를 팔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더 일으키겠다,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인원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인원들을 해고해서 정말 필요한 인원만 남겨놓고 기업의 비용을 줄이겠다, 그래서 효율을 끌어올리겠다, 이게 구조조정입니다. 효율이라는 게 더 중요한데요. 효율이 올라가면요, 적은 비용으로도 생존이 가능해집니다. A라는 업체는 직원 100명이 필요한데 B라는 업체는 직원이 10명만 있어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불황이 왔을 때 A라는 업체는 직원의 월급을 주느라 많은 적자가 나겠지만 B라는 업체는 적자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불황이 길어져도 오랫동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철강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 세계의 철강회사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다. 중국 안에서도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이나 그런 나라들도 보면은 철강업체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조선업도 보면은 한국, 중국, 일본의 조선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여기도 구조조정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업체들 수가 많이 줄었어요. 타이어 업체 중에서 금호타이어도 그런데요. 금호타이어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는데 기업을 매각하고 그리고 이제 자산 효율화, 뭐 인원 효율화 이런 것들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익이 상승하고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철강회사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1위가 아르셀로미탈이고요. 2위가 중국의 보산철강, 그리고 3위가 신일본제철, 5위가 포스코, 현대제철이 13위입니다. 아르셀로미탈은 대형 철강회사가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적인 점유율 1위가 됐고요. 중국의 보산철강은 주가로 보면은 보산철강 하나로만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다른 철강 회사들을 거의 다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고, 신일본 제철도 일본에서 망해가는 철강 회사를 인수해서 규모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 포스코랑 현대제철은 각자 따로따로죠.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은 지금 구조조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각국의 철강사를 대형 철강사가 지금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철강업 자체가 구조조정이 거의 완료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사업의 효율이 올라갈 거고요. 마진율이 증가하게 되면은 기업의 수익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어땠나 보시면은 벌써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르셀로미탈도 지금 6개월 만에 2배가 넘게 올랐고요. 보산철강도 한 50%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예시로 조선업을 들어볼게요. 글로벌 조선사가 현대중공업 1위, 대우조선해양 2위, 삼성중공업 3위, 현대사모 4위, 현대미포 5위.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거의 1위부터 5위까지를 우리나라 기업이 다 가져갔다라 보시면 돼요. 뭐 가끔 순위가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예시로 보시면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대우조선해양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고요. 현대사모도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고요. 현대미포도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중공업만 삼성 거고요. 나머지는 다 현대 거가 됐어요. 굉장히 구조조정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현대 대 삼성의 구도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주가는 어떤 게 더 많이 오를까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는 있어요. 보통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은 1위든 5위든 다 좋습니다. 수주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거의 비슷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뭐냐면 중형 선박 조선사가 많이 소멸했어요. 지금 1위부터 4위까지는 다 대형 선박을 만드는 회사들이고, 현대미포 조선 같은 경우는 중형 선박을 만드는 회사인데 해외 조선사도 그렇고 중형 선박을 만들던 회사들이 많이 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대미포 조선이 중형 선박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나중에 대규모 수주가 벌어졌을 때 대형 선박 회사들은 이렇게 나눠 먹기가 되니까 수주 물량이 나눠지는데, 중형 선박 같은 경우는 현대미포 조선으로 몰리기 때문에 더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장기 소외 현상이 종료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관심이 상승하게 되면요, 주가의 상승과 일치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동안 오르지 않던 업종이 주가가 바닥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그거 사서 뭐해? 오르지도 않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주가가 오르기 전에 서서히 이 주식을 물량 매집하는 세력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누군가 사는 것 같은데? 라는 신호가 떠요. 그리고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받아갑니다. 나중에는 호재 뉴스가 없는데도 주가가 올라요. 왜 올랐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주가가 올랐어요. 이게 상승 초입 직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누군가가 굉장히 매수하는 힘이 보여졌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뉴스가 뜨지 않는 시점, 그때가 상승의 초입, 이거를 내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세 상승기를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한 박자 늦어서 뉴스가 다 나오고 모두가 몰려들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시점에 들어가면은 내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잃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정책과 환경 뉴스의 변화도 보셔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관심이 업종에 몰리기 시작하는 단계가 돼요. 국가정책 이슈가 이제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해당 업종 전체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슈가 벌어지면서 관련 업종들 주가가 10배씩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환율, 유가, 거래처, 관련 산업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관심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전망을 높게 평가하겠죠. 관심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와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테슬라 관련 주식들도 많이 올랐었고, 식품주, 정유주, 이런 주식들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해당 업종과 기업을 거론하는 기사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 이런 기사를 쓰면은 사람들이 클릭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에 비례하게 그에 맞는 기사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트래픽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검색어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났고 곧 이 주가도 많이 상승하겠구나. 이게 일치하는 흐름을 보인다. 이런 특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